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예, 고성 칼럼은 오늘 제가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성의 칼럼입니다. 김기현이 연일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 뭐 공천에도 불이익을 주겠다. 계속 이렇게 지금 이른바 기강 잡기에 나섰어요.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김기현의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자기는 늘 논외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김기현을 포함해서 누구든 총선 승리에 장애가 된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김기현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기현이 갑자기 의원 정수 축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30석은 지금 300석의 10분의 1입니다. 10% 감축하자는 건데요. 자, 지금 대표된 지 어쨌든 한 달 가까이 되어오죠. 그리고 전원위원회, 이 의원 정수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김기현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안팎으로 몰리니까 300석 중에 10%인 30석 줄이자고 하고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조경태가 3패 개혁 얘기하면서 비례대표 폐지 얘기했을 때도 김기현은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생뚱맞게 무슨 30석 축소냐.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대의 뜻을 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 더 했어요. 야, 당내에서 몰리니까 국면 전환하려고 갑자기 의석수 줄이자고 나오냐? 딱 그 꼴이 돼버렸어요. 물론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비례대표 폐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강력한 정치개혁 의제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선점해서 선거 국면을 주도해야 한다. 여러 차례 목이 쉬도록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생뚱맞게 다른 거 다 놔두고 덜렁 의석 30석 줄이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의제 설정이 되겠습니까? 4월 5일 매우 심각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전주 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공천한 김경민 후보. 저도 현장에 내려가서 인터뷰를 했고 제가 현장 인터뷰를 할 때 김경민으로부터 김기현 대표가 2번씩이나 내려왔습니다. 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 총력전을 폈던 거예요. 그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김경민이 8% 득표했어요. 5등 했습니다.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들과 통진당의 출신, 통진당 출신
이 나와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당이 뭡니까? 뭐 이런까지는 얘기할 거 없고요. 진보당. 예. 그런데 뭐 전주을인데 뭐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요. 작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이 지역에서 얻었던 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얻었던 표가 15%대였습니다. 그런데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기는 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1년 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나은 득표를 보이기를 기대했던 것인데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울산시 교육감 선거 심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얻었던 표가 54.41%였습니다. 54.41%. 이재명이는 40.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좌파의 이른바 진보 후보가 55, 그 다음에 보수 후보, 이번에 출마한 김주영 후보가 44를 얻었어요. 너무 늦게 나갔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지 못해서 아깝게 졌는데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에 54.41을 기록했던 울산, 그리고 교육감 김주영 보수 후보가 나가서 얻었던 44.9, 이 득표에 비해서 이번에 얼마 얻었냐? 이번에 38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표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김주영 후보, 보수 후보가 작년 6월에 얻었던 표에 비해서도 6%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 강세 지역인 울산 남구의 구의원 선거입니다. 구의원 선거. 이게 울산의 강남이다라고 불렸던 남구인데요. 여기서 민주당한테 졌어요. 이거는 정당 공천을 해서 했는데 졌어요. 근소한 차이지만 졌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는 누굽니까? 바로 이 울산 지역구. 울산에서 울산시장을 하고 울산에서 지역구 4선을 한 김기현이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산에서 이렇게 진 겁니다. 충격이죠. 기자들이 김기현에게 4월 5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어요. 김기현이 한 말인지 또는 다른 지도부의 다른 사람이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충청에서는 이겼잖아요. 청주 시의원 선거. 충청에서는 이겼잖아요. 저는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큰일 났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큰 지진이나 태풍이 오기 전에 이른바 전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 이를테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갑자기 쥐들이 막 어디를 도망을 간다든지 새들이 막
짓는다든지 그런 전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큰 해일이 밀려오기 전에 배 타고 있던 이 쥐새끼들이 다 바다로 뛰어내린다든지 하는 이런 전조 현상이 있잖아요. 대참사에도 전조 현상이 있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전조 현상이 있었는데 무시하는 바람에 무너졌어요.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4월 5일 재보궐선거, 4월 5일 있었던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1년 후에 있을 총선에 일종의 전조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식은땀이 났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체제로 내년 총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가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제가 구경만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고선거 TV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울산의 교육감 선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화 인터뷰를 2번 했습니다. 전주을 재보궐선거 안 될 줄 알면서도 현장 내려가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틀어줬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전조 현상이다. 총선 대참패를 예고하는 전조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월 5일 선거 결과가 밤늦게 나왔고 4월 6일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뭐 선거 자체가 큰 비중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야말로 단편으로 잠깐 나왔어요. 그러나 이거 선거 대참패의 전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작은 기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4월 5일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평을. 왜 안 했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의 입에서, 최고위원들의 입에서 뭐라도 얘기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제가 논평을 하려고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촌철살인 시간에 이걸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몇 마디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마디가 뭐냐? 재보궐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질문에 아이 청주에서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 반응이에요. 자, 저는 뭐 아까 원로들의 그 참으로 얄팍한 훈수를 소개해 드릴 때 다들 하는 말이 아이 뭐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하겠죠. 이렇게들 다들 무슨 덕담을 훈수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좋아진다? 시간만 가면 지지율 올라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20%대로 떨어져 버리면 반등시킬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불가능할지 몰라요. 이미 이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임계점을 넘어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백이야기 무효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심각한 전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지지율이 뭐 45에서 43이 됐다가 39가 됐다가 다시 또 40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사이클을 그리는 거라면 뭐 이렇게 제가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보궐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참패가 발생했고, 전주 의뢰 반토막, 울산 남구에서 패배,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물론 정당이 개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표심을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매우 심각한 패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 저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이거 끝났네. 뭐 저 정당으로 뭐 총선 승리 기약할 수 없겠네. 이렇게 되는 순간 확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서 20% 중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반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국면 전환을 위한 전면적인 대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한 달밖에 안 된 지도부를 다시 흔들면 어쩌자는 거냐. 한 달이 아니라 하루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죠. 우리가 무슨 저 김기현이나 최고위원들 밖으로 챙겨주려고 지금 전당대회 한 겁니까? 자, 여러분들 상기해 보십시오.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게 뭡니까?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 지도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실패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이끌어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지도부에. 뽑아놓고 왜 그러냐? 잘못 뽑았다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 네가 김기현이 뽑으라 그랬잖아. 좀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2011년에) 그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졌어요. 10월 달에 있었는데 졌어요. 그때 국민의힘, 당시에는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홍준표 대표, 유승민 최고, 나경원 최고, 원희룡 최고였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 체제가 2011년 7월 달에 전당대회로 구성이 됐어요. 그 당대표 취임하고 불과 석 달 만에 재보궐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홍준표 체제의 총사퇴를 통한 비대위 구성 말고는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제가 강력하게 비대위로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때 한 2달을 버티다가 결국 대표 사퇴를 하고 지도부가 와해됐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다 사퇴를 했어요. 딱 5달 만이었습니다. 5달. 그리고 재보궐선거 패배 후 2달 만이었습니다. 그 홍준표 체제의 붕괴 후 당의 만장일치 추대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게 2011년 12월입니다.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할 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100석도 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독약을 받은 것이다. 독주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친박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 대통령 나갈 사람이 왜 독주를 받고 비대위원장을 받습니까? 그거 했다가 선거 지고 나면 대선도 못합니다. 라고 반대했어요. 제가 그때 그 친박계 주요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논쟁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승리를 이끌 정도의 자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하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피하면 비겁한 거다. 그런 비겁한 사람한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을 기대하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별로 고민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이라는 독배를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총선, 비대위원장 취임 후 넉 달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152석의 압도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박근혜 대세론이 형성이 돼서 그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까지 한 번도 문재인에게 뒤처지지 않고 일방적인 독주 끝에 완성해버렸습니다. 108만 표 차이. 당 지도부는 그 지도부마다 몫이 있어요. 어떤 지도부는 당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지도부가 있고 어떤 지도부는 당을 쇄신해야 될 지도부가 있고 어떤 지도부는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지도부도 있어요.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대통령 성공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출범한 지도부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들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좀 낫겠지. 이런 나이브한 안이한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들면 어떤 형태로든 한시라도 빨리 수습책을 내야 됩니다. 홍준표 지도부 5달 만에 붕괴됐어요. 그리고 총선 넉 달 남기고서 비대위가 쳤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래. 그 당시에 홍준표가 야 5달밖에 안 됐는데 시간도 안 주고 그렇게 흔들어대면 어떡해. 이렇게 버텼어요. 그때 그래 야 5달밖에 안 됐잖아. 선거 한 번 졌다고 그 보궐선거 한 번 졌다고 그렇게 교체하면 어떡해. 밀어내면 어떡해. 조금 더 줘보자. 뭔가 나아질 거야. 했으면 우린 2012년 총선에서 졌습니다. 그 2012년 총선에서 졌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생도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역사의 갈림길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우리 생각만큼 질서정연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나요. 이거 놓치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저는 4월 5일에 재보궐선거 불과 국회의원 선거 한 자리, 교육감 선거 한 자리, 군수 한 자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국민 민심의 변화, 표심의 변화, 이것이 주는 심각한 위기 경보, 이거를 총선 대참패의 전조로 읽어낼 줄 아는 정치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네 이대로 가면 죽어, 너네 이대로 가면 져 라고 하는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시간 좀 주면 괜찮을 거야. 네, 그러다가는 정말 국민이 심판하게 됩니다. 저는 이 4월 5일 민심, 이게 민심이 어디 4월 4일까지는 무지무지 좋았다가 갑자기 4월 5일날 이렇게 민심이 표변한 게 아니잖아요. 최근 전당대회
전후해서 조성된 이 일련의 민심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대참패를 미리 막으라고 정말 고맙게도 국민이 미리 알려주셨다. 이 전조의 위기, 위기적 전조, 이것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진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자들한테 맡겨놔서는. 그런 위기의식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대표 사태와 최고위원 전원 사태를 포함한 그야말로 특단의 당정대 전면 쇄신을 통해서 국면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질질 끌려가다가 알기 쉽게 쥐고 만다. 예. 오늘 고성욱 칼럼 문제 제기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더 깊은 성찰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의 공론을 다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